애플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주가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 맞고요. 제 채널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텅 빈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드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돈 버는 일, 돈 모으는 일, 돈 불리는 일. 제 주특기는요. 돈 버는 일, 돈 모으는 일, 돈 불리는 일. 불행히도 뻥 아니고요.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만나는 사람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요. 어쩌다 보니 베스트셀러도 내봤고요. 여하튼 쓸데없는 소리가 길었네요. 제 채널은 아주 쉽게 돈 모으는 법, 부자 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재테크 무식자들도 엑셀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부자 되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잠깐 컴퓨터 켜고 일단 엑셀 열고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도 엑셀로 부자 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연일 계속되는 규제로 다소 침체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인지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 주식도 실시간으로 살 수 있는 시대니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주식 투자하실 때 기초가 될 만한 내용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 고수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은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 기업이죠. 애플. 예, 먹는 사과 아니고요. 이 뭔 개소리야? 그 새끼 잡아와. 아이폰, 아이맥, 맥북 등으로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미국 기업입니다. 오늘은 애플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주가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주식 투자할 때 기업 가치를 이렇게 평가해서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구나 라는 계산법을 이해하시게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엑셀로 부자되기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나중에 복습하시거나 다른 회사의 가치도 평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응용해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그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이런 제품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고요. 1976년에 창립이 된 회사입니다. 올해로 이제 44살이 됐네요. 좌측 여기 상단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애플의 초창기 BI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사과나무 아래에 사람이 한 명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그림입니다.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설도 있는데요. 지금의 애플 로고와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죠.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현재 기준으로 2조 07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대략 한 2,400조 정도 되겠네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에 좀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우리나라의 이제 시가총액 1등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약 한 37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배가 넘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 중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2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업이 바로 이제 애플이고요. 참고로 이전에 그 미국에는 1조 달러 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속한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해당 기업들로는 이제 애플 제외하고도 아마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4개 회사가 있었죠. 총 발행 주식 수는 171억 주 정도가 되네요. 이게 얼마 전에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4배로 늘어난 수치거든요. 8월 이전까지만 해도 요 주식수의 4분의 1이었으니까 약 한 43억 주 정도 됐겠네요. 자, 주식 분할이란 예를 들어 100원짜리 주식을
4주로 쪼개서 25원짜리 주식 4개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이걸 왜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사고 싶어도 너무 가격이 비싸면 쉽게 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쪼개면 원래 그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좀 돈이 모자랐던 사람들이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의 거래 가격을 낮춰서 거래량을 활성화시키기 목적으로 많이들 합니다. 참고로 같은 시기에 테슬라 역시도 1대5로 5배죠. 5배로 주식 분할을 했죠.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애플 주식이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AAPL이라고 있죠. 예, 요거는 티커라고 해서 미국 증권사들에서 호가 시스템에 표시할 때 쓰는 약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해외 주식을 하시면 이 티커로 이제 주식이 표기가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재미난 티커들도 많이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SBUX, 그 다음에 테슬라는 TSLA, 아마존은 AMGN이고요. 뭐 특이한 건 구글은 구글이에요. 이 티커에 대한 역사도 뭐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미국 주식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도 들려드려 볼게요. 참고로 저는 물건을 샀는데 이거 괜찮다, 이 물건 괜찮다, 써보니까 정말 좋다, 이 기업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 해당 기업의 주식에도 소액씩 투자를 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애플하고요, 테슬라 같은 주식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의 소액 주주가 되어 보시는 걸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 봅니다. 또한 그 기업이 잘 돼서 뭐 성장을 하게 된다면 나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이런 방식도 괜찮은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렇다고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이겠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풀 주식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주식의 기본적인 가치 평가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PER, 보통 퍼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당 순이익은 EPS, Earning per Share라고 해서 주당 벌어들인 순이익을 의미를 합니다. 그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현재 해당 기업의 주가 수준이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몇 배 정도인가,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수치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벌어들이는 이익이 10,000원이야. 그러면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퍼는 10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퍼가 10이면 해당 기업은 향후 한 10년 정도면 현재 기업의 가치 정도는 벌어들이겠구나, 원금 회수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퍼는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실 때 여러 종목들의 상대적 수익 가치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투자 결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비율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펄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애플의 최근 실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년 3분기 실적이고요. 이걸 가지고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20년 3분기 애플의 이제 매출액은 597억 달러.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2조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1억 달러. 한 16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자그마치 21.9%예요. 어마어마합니다. 22%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회사다. 그 정도로 굉장히 질적으로 굉장히 양질의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제가 살펴보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264억 달러로 이제 가장 매출 비중이 크지만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비 대비 좀 부진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 여파로 아이패드라든가 맥의 이제 매출 선방이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들, 또 웨어러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앱스토어 같은나 이제 아이튠즈 같은 서비스 관련된 매출들도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20년 3분기 실적은 전년비 한 11% 정도 증가했고요. 아이패드나 맥 웨어러블의 신장세가 이제 애플의 실적을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이폰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분기가 아니었나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코로나 여파가 있긴 했지만 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숫자를 활용해서 애플 주식의 펄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순이익이 이제 있죠. 순이익이 있죠. 113억 불이네요. 분기에. 그러면 자, 여기다가 113억 불을 입력하겠습니다. 113, 000, 000. 네, 113억 불 입력을 했죠. 근데 이게 분기당 실적이잖아요. 그럼 연간으로 한다면 여기다 4를 곱해볼게요. 네. 그러면 한 452억 불 정도. 총 주식 수는 아까 여기 오른쪽에 봤었죠. 여기 보시면 네, 171억 그 정도가 되네요. 네, 17102,536 17102,536 네, 입력을 해볼게요. EPS는 약 2.6불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현재 주식 가격이 120불 정도가 되죠. 네, 120불 정도가 되죠. 이걸 감안을 하면 120불을 입력을 하면 네, 애플의 현재 펀은 45 정도가 나오네요. 참고로 보통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펀은 10에서 한 16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미국 주식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애플의 19년도 평균 펀은 한 20에서 25 정도 사이였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그 애플의 퍼가 조금은 고평가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PBR이 있습니다. PBR. 보통 다른 말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주가를 주당 순자산 BPS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주당 순자산이란 해당 기업의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어떤 기업의 주가가 그 기업이 가진 자산에 비해서 한 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그 의미를 해석해보면 어떤 회사의 장부상 가치라고 하죠. 회사를 청산한다고 했을 때 남는 자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건물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 정리해서 주주들한테 보상을 해주겠죠. 따라서 PBR은 재무 내용 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PBR이 1이다. 그러면은 특정 시점에 그 기업의 청산 가치와 주식의 가치가 같다는 의미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그 기업이 당장 망해도 현재 주가 정도는 커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은 1이에요. 그래서 1보다 크면 고평가, 1보다 작으면 저평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PBR도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선 PBR과 관련된 애플의 19년 재무 상태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보시는 방법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순자산이라고 하면 결국은 자산 총계, 예,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되겠네요. 애플의 자산 총계는 3,385억 달러. 부채가 이 정도가 있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그게 바로 순자산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순자본을 가지고 좀 계산을 해보면 애플의 19년 말 기준 순자산 총계는 약 한 904억 달러 정도가 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10조?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럼 PBR을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맞나요? 예,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네요. 예, 904억 8,800만 불 정도가 이제 애플의 순자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예, 애플의 총 주식수가 17102536000 계산을 해보면 애플의 주당 BPS는 5.3불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주가인 120불로 이제 나누면 현재 애플의 BPS는 22.7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애플과 같은 범주에 있는 IT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자산 비중이 회사 규모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PBR은 중요한 척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또 평가한다거나 할 때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SR이 있습니다. PSR은 주가 순매출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주가를 주당 순매출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SPS, Sales per Share라고 하는 것은 주당 순매출액을 의미하는데요. 전체 기업의 순매출액을 주식수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실 게 이 지표는 매출만 고려하기 때문에 회사 전체 비용 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서 평가절하 될 수도 있겠죠. 때문에 다른 재무 비율과 더불어서 일종의
보완적인 투자 지표로 활용을 많이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볼게요. 제가 또 자료를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요. 애플의 2020년 실적 전망입니다. 실적 전망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장표가 뭐냐면 매출액, 매출액이 되겠죠. 애플의 2020년 단기에 이제 예상되는 매출액은 2,731억 불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가 좀 넘겠네요. 자, 그럼 이 매출과 주식수를 알면 이제 이것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 PSR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매출액이 2731 00 00 000 그리고 총 주식수가 171 하면은 SPS가 주당 SPS는 16불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에 현재 주가를 하면 애플의 현재 PSR은 7.5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PSR 같은 경우가 이 보시면 숫자를 보셔도 기준 잡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오른쪽에 미국의 이제 비슷한 플랫폼 기업들, 네트워크 기업들의 20년 예상 PSR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시면 아마존이 3.5, 그 다음에 구글이 6.5,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가 뭐 7.7, 뭐 이런 우버가 4.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평균이 6.3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좀 감안한다고 하면 7.5면 높은 수준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죠. 그래서 PSR만 믿고 투자 가치를 선정하는 것은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애플이라는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실 때 알아둘 만한 가치 투자 지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지표들을 계산하고 확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적어도 묻지마, 뭐 이른바 깜깜이 투자로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의미로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 주식이 최근에 크게 오르다 보니까 애플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냉철한 머리로 분석을 하고 결정하는 자신의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엑셀로 부재되기를 통해 오늘처럼 주식 관련된 이야기들도 자주 드려볼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